자동차 튜닝 비용 교통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하여 주세요. 슈퍼카 같은 만소리 풀 바디킷, 짜세어의 완성형 BBS 불교 방송률과 바나나 브레이크, 하늘을 가르는 리어 카본 스포일러, 끝으로 대지를 가르며 우렁찬 감성 튜닝의 끝판왕 아크라포빅 배기를 정점으로 그 존재감을 확실히 강인시키는 우리 튜닝충들에겐 참 그야말로 남자들의 완소 아이템이죠. 그런데 자신의 용혼과도 같은 차가 교통사고로 흠집이 난다면 과연 그 튜닝 비용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기준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에서는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류로 분류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분품은 엔진, 벼속기 등 출고 당시 원형 재료를 말하고, 부속품이란 차량의 장착 및 장비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착은 공구로 고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장비는 적법한 자동차의 기능에 대한 것으로, 튜닝 부품들은 여기에 속하죠. 물론 불박, 내비, 하이패스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 외에도 부속기계장치, 휴대품, 소지품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인데, 보험계약상 보상 최고 한도액을 보험금액이라고 하고 법정 최고 한도액을 보험가액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동차 보험 금액과 차량 가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 기준 가액에 따라 평가합니다. 흔히 차량 평균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이 차량 가액에 따라 자차의 보험 금액을 정하거나 전손 처리 시에 기준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준 가액표는 동종 차량의 가액이나 시중 거래 가격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데, 이 기준 가액표에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을 제조회사나 기통수, 용적, 연도 및 모양 등으로 보아 기준가액표상의 유사한 차량의 가액 또는 동종 차량의 시중거래 가격을 참고하여 정하거나, 국내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와 표준 감가상각 잔존율표를 기준으로 하여 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의 시가가 기준가액표상의 가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 매매계약서나 자동차 시가감정서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참고로 한 시가를 기준가액으로 하기도 합니다. 용어는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됐고,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가 떡두꺼비 자식 같은 마이카를 뒤에서 박았다고 쳤을 때 그 받침 부위가 풀튜닝 되어 있고 그 풀튜닝 비용만도 자그마치 1,500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문제는 차량 가액은 1,000만원만 잡혀있다고 하였을 때 과연 배상과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자동차 사고 시 상대방 가실에 따라 부품의 차량 가액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해자 측인 상대방 보험회사는 차량 가액으로 전선 처리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서 눈속임이 발생할 수가 있죠. 앞서 용어에서 설명드렸듯이 부분품과 부속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차량 가액은 대부분 부속품 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일반 평균 가액으로 적용하여 보험금액 한도를 낮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차량 가액과 부속품 가액의 합계인 총 차량 가액 합계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알려주지 않죠. 다시 말해서 차량 시세인 차량 가액이 1,000만원짜리인 차량이 그 튜닝 비용만으로도 자그마치 1,500만원이 들어갔다고 쳤을 때, 그리고 그 튜닝품의 내용연수와 감가율에 따라 감가상각되어 약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차량 가액 플러스 튜닝 가액은 2,00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은 튜닝 비용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주지 않아서 피해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손 처리하지 않고 수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고객님 차량 가액이 1,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짱 때리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명해야죠. 구입 당시 영수증이라든지 수리비용 청구서라든지 신품 교환 가격이라든지. 단 앞서 약관에 따라 부속품 중 불법 장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속품 중 불법 정착물은 입법 불비로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까지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가해자에게 신고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신고 대비 효용 가치가 현저하게 높지 않는 이상 포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배상과 관련하여 손해산정의 원칙을 이야기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보험가액인 소유물의 시가가 손해산정을 중추신경 역할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시가란 훼손된 통상적인 손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손해는 소유물의 그 당시의 교환 가치액을 말하는데, 원상 회복을 위한 신품 재조달가에서 감가상각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서 훼손된 부품을 교체할 때 현저하게 교환 가치액을 초과하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신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 즉 자차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봅시다. 차량 가액과 부속품 가액을 배웠으니 감이 오시나요? 앞에 다시 돌려보십시오.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피보험 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 장치는 피보험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리고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튜닝품들에 한하여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하여 보험사가 인수승인하여주면 부속품 가액에 포함되어 보험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수승인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죠. 끝으로 만약 설정된 보험금액이 사고 당시에 차량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였을 땐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땐 차량 가액을 적용시킵니다. 단 이러한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가 져야 되죠. 단순 초과가 아니라 현저하게 초과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 입증 정도가 단순히 비슷한 차량들의 시세보다 조금 초과하는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유익하셨나요? 지금까지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